57세 중소기업 대표, 태국에서 노후 보내려다 전 재산 날렸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 착각이 불러온 비극.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은퇴 후엔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누구나 꿈꾸는 노후가 있잖아. 푸른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57세에 은퇴한 한 중소기업 대표도 그런 꿈을 꾸었어. 국내에서 직장 생활하며 스트레스 받고 세금에 허덕이고 치솟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태국 같은 동남아로 이민 가서 살면 완벽한 노후가 될 거라 믿었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 처음엔 좋았어. 물가는 싸고 날씨는 따뜻하고 골프 치며 지내기 딱이었거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겼어. 현지에서의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화 차이, 외로움.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 그것도 거의 빈털터리가 된 채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착각을 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계산 착오가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거든. 오늘은 태국 이민을 선택했다. 후회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 사례 1.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 김 사장 57세는 평생 사업하며 모아둔 돈이 10억 원 정도였어. 태국에서 살면 돈이 거의 안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처음 몇 달은 너무 좋았어. 5성급 리조트 같은 곳에서 살며 한 끼에 3,000원이면 되는 음식값을 보며 한국에서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구나 싶었거든. 하지만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나왔어.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외국인이라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어. 비싼 사설 병원을 가야 했고 한국만큼 보험 혜택이 없으니 돈이 2배, 3배로 들었지. 거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보내야 했고 집 유지비며 생각지도 못한 세금도 나왔어. 결국 3년 만에 돈이 바닥났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 문제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는 거야.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그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교훈: 은퇴 후 생활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1.5배 이상의 예산을 잡아야 한다. 사례: 이 외로움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최 부장 56세는 태국에서 한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말에 현지 정착을 결정했어.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외로움이 심각했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현지인과 소통하기도 힘들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지. 처음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해졌어. 한국에 있을 때는 바빠서 몰랐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 우울감이 찾아왔어.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졌어. 그리고 결국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었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지. 교훈: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지,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례 3. 현실적인 의료 문제 정말 심각하다. 이 과장 58세는 태국으로 이민 간 지 1년 만에 심장질환이 생겼어. 원래 한국에서는 건강검진도 받고 병원도 자주 다녔는데 태국에서는 현지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했어. 문제는 건강이 악화되면 다시 해외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야. 그리고 한국에서 병원비와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나니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 이런 문제를 미리 예상했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쉽게 생각해.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이거든. 은퇴 후에는 언제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의료 접근성이야. 교훈: 노후 이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의료 환경과 치료비를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삶,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태국 이민이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떠난다는 것이야. 은퇴 후 생활비 충분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 외로움 견딜 수 있는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강 문제 대비했는가? 의료 시스템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한 번 실수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노후 준비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은퇴 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정말 현실적인 노후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은퇴 후 삶,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태국 이민 후 후회한 은퇴자들의 현실, 그 다음 이야기. 앞서 우리는 태국 이민 후 후회한 사람들의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봤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 생활비, 심각한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현실적인 의료 문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현실적인 노후 전략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1. 노후 이민 돈만 있으면 될까? 리타이어먼트 파라독스의 함정. 사람들은 흔히 돈만 충분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믿어.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 하버드 대학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 따르면 돈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야.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감정은 사회적 소외감이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린다.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결국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와. 결론.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를 찾아 해외로 가는 것보다 내가 지속적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해외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회적 역할이 있는 곳에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한다. 대안. 해외 이민이든 국내 정착이든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해라. 봉사활동, 재취업, 취미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을 유지할 방법을 찾자. 돈만큼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미다. 2. 해외 이민. 은퇴 후 건강이 가장 큰 변수다. 우리는 흔히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노화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부터 근감소증 SARCOPNIA 급격히 진행된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70대 이후에는 노인성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결론.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아프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고 한국처럼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안. 노후 의료 계획을 세워라. 해외 이민을 고려한다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인지 먼저 확인하라. 해외에서 지낼 경우 한국으로의 의료 접근성이 있는지 따져봐라. 3. 노후 준비, 지출을 줄이는 게 답일까? 소득 유지가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그런데 단순히 아낀다고 노후가 해결되지 않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야. 미국 퇴직연구소 EBRI 조사 결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도가 훨씬 높다. 생활비를 줄이려는 사람보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사람이 노후 만족도가 높다. 결론. 완전히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대안.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 시간과 체력을 많이 쓰지 않고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라.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반은퇴 개념을 적용하라. 마무리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당신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 은퇴 후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만 보고 결정하지 마라. 건강이 나빠질 경우 의료 시스템을 고려했는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소득이 없으면 생활비가 바닥날 수도 있다. 지속적인 소득원을 고려했는가?
당신의 은퇴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는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투자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며 오늘을 버텨냅니다. 노을빛 해변을 거닐거나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생의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위 1%라 불리는 고소득자들조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과 비참한 생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인 우리는 과연 은퇴 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은퇴는 그렇게도 힘든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누구에게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연봉 1억이었던 김 부장,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현실.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연봉 1억 원을 받던 상위 1% 소득자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으로는 고정 지출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주택 유지비, 병원비 등 예측하지 못한 비용들이 계속 쌓이자 김 부장은 은퇴 후 2년 만에 모아둔 자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는 놀랍지만 드물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을 유지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급격한 소득 감소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사례, 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 정 씨 부부의 후회. 정 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 결혼 지원, 첫 주택 마련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정 씨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정 씨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의 생활비를 줄이고 주말마다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례 3 은퇴 후 실버타운으로 들어간 박 사장님의 새로운 인생. 반면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은퇴 10년 전부터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며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고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는 매달 2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론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비참한 은퇴를 피할 수 있을까? 여기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소득 대체율 목표 설정하기.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은퇴 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생활비와 미래의 의료비,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계산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하기. 은퇴 전 소비 습관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를 투자하기.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계도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은 비용을 줄여주고 좋은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만 은퇴 후 빛을 발합니다. 전문가,
칼럼 비참한 은퇴를 피하는 현실적 전략.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사회, 자녀 혹은 연금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부자들조차도 은퇴 후 삶에서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은퇴 준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비용부터 생각하라. 은퇴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달 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닙니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비용, 심지어 여가비까지 포함된 총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과장님은 은퇴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연금으로 줄어들면서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씩 자녀에게 지원금을 보내다 보니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월별 지출 계획서를 작성해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미래에도 동일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교사로 30년간 근무한 뒤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을 기대하며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달 올라가는 물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연금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자격증 기반의 일자리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드는 방법.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삶의 만족도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경제적 도움 그 이상의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소득을 만든다는 건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강의 같은 프리랜서 활동 혹은 수공예품 제작처럼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도 고려해 보세요. 4. 소비 습관,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하라.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정된 소비 습관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으니 소비를 줄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고급 자동차와 넓은 집을 유지하려다 예상보다 빨리 저축을 소진했습니다. 그들은 은퇴 전의 삶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반면 은퇴 전부터 소비를 줄이고 생활 방식을 단순화한 최 씨 부부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적게 소비하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사치품 구매 등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님의 조언이 떠오릅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돈보다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은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없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은 모든 은퇴 준비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과 실행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경제적 계획, 소비 습관 점검,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만 실천해도 비참한 은퇴를 피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오늘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의 은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월급이 끊긴다는 막막함, 연금만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텐데요. 특히 공무원 연금처럼 보장된 노후가 있다고 해도 그 실상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당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실상 은퇴 후 정말 안정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꿈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기대보다 낮은 연금 수령액. 김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공무원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걱정 없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기타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나니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8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 냈는데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어요.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 돈으로는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일 뿐 은퇴 후의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어려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약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박 씨가 큰 병원비가 필요한 질병을 겪으면서 매달 의료비로만 수백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비용, 손자 교육비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말합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은 다 썼고 이제 연금만 믿고 살아야 하는데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 돈으로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병원비 때문에 예비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추가 소득을 얻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3. 은퇴 후 소득 공백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 씨는 56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초기 월급에서 연금으로 소득이 바뀌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매달 넉넉한 금액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연금만으로는 예전과 같은 소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최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알바 자리라도 구해야 하더라고요. 은퇴하고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추가 소득을 얻을 방법 혹은 소득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준비해야 할 3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추가 소득원 만들기. 은퇴 후에도 가능한 일을 찾아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 파트타임 근무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1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기술이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미리 비상금 마련하기.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외에 현금성 자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구조 간소화하기. 은퇴 후에는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절약형 라이프 스타일을 도입하면 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50대와 60대에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께 공무원 연금은 든든한 지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 노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추가 소득원, 비상금, 그리고 간소화된 생활비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이 3가지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시작하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삶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공무원 연금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연금의 한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흔히 연금을 든든한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 소득의 감소. 연금은 월급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으로 넉넉히 생활하던 분들이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연금은 그 절반 혹은 6,0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오늘날 물가 상승률은 연금 인상률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전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2,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연금만으로는 이러한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기타 지출.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병원비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비, 약값 등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죠. 또 자녀 결혼 비용, 손주 교육비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사례로 보는 연금의 한계와 극복 방안. 이제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한 62세 정 씨. 정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세, 난방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 외에도 모임비, 취미생활 비용까지 합치니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주 3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몸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월급이 추가되니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해결 방안. 정 씨처럼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을 따거나 소규모 창업 등을 계획하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비상금을 통해 위기를 넘긴 68세 김 씨.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평소 꾸준히 비상금을 저축해왔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비상금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연금만 믿고 살았다면 병원비에 쩔쩔맸을 텐데 미리 준비해둔 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해결 방안.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고 이를 지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세요.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거나 연금 외에 소득으로 저축할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생활비를 간소화한 65세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과감히 생활비 구조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아파트를 매각하고 전세로 이사했으며 자동차도 중고 경차로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와 사치성 소비도 줄였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소비를 줄이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생활이 더 마음에 듭니다.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해결 방안. 소비 구조를 간소화하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큰 집, 고급 자동차, 불필요한 멤버십 서비스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로 삶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금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안정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은퇴 전부터 다각화된 소득원을 준비하라. 연금 외에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업, 자산 투자, 소규모 창업 등 자신에게 맞는 소득원을 찾아보세요. 비상금과 저축을 반드시 확보하라. 연금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꼭 마련하세요. 이는 병원비, 자녀 지원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안전망이 됩니다. 단순하고 실속 있는 생활비 구조를 설계하라. 생활비를 간소화하면 연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필요 없는 사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에 소득원 마련, 비상금 확보, 그리고 간소화된 생활비 구조 설계를 통해 당신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존하는 은퇴자의 충격적 현실, 당신도 예외 아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한 수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려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당 투자에 의존하는 노후가 가진 불안정성과 위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당금만 믿는 삶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글로벌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김 씨의 배당 투자 실패. 김 씨 67세는 은퇴 후 전 재산 6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와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투자한 대형 에너지 기업의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었고 또 다른 은행 주식은 아예 배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배당금 수입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김 씨는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 요청이 겹치면서 김 씨는 투자한 주식 일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매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배당금마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자산을 배당주에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실적과 배당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박 씨의 배당 생활. 박 씨 63세는 은퇴 후 투자한 4억 원에서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씩 상승하면서 초기 300만 원의 구매력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초반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매달 전기세, 난방비, 보험료 등 기본 생활비만으로 배당금 대부분이 소진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급증한 해에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당금은 고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은 배당에 의존한 노후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사례 3. 배당금과 자산 손실의 악순환에 빠진 최 씨. 최 씨 65세는 고수익 배당주에 투자하면 된다는 투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 재산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시작한 노후 생활은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투자한 몇몇 중소형 배당주 기업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최 씨는 배당금을 받는 동안에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큰 병원비가 필요해 주식을 매도하려 할 때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최 씨는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와 자산 손실로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 수입에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생계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존하려는 은퇴의 한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변동성 문제. 배당금은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 그리고 배당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부족. 배당금은 고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 항목이 점점 증가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산 손실 위험. 배당주에 투자한 자산 자체가 기업의 경영 악화나 주식시장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뿐 아니라 원금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원 다각화. 배당금 외에도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연금형 금융상품 또는 파트타임 재취업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 통제와 생활비 절감.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자가 요리를 늘리거나 거주지를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병행한 투자. 배당주는 수익성이 매력적이지만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채권형 상품이나 연금형 상품을 병행해
자산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연결을 유지하세요.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실질적 대책. 앞서 배당금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은 보조 수입원으로 활용하라. 배당금은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당금을 기반으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되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연금과 병행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과 배당금을 조합하면 생활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배당주 외에도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저위험 금융상품에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세요. 소규모 창업 은퇴 후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재택 근무형 컨설팅 등을 고려해 보세요. 2. 필수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하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 필수적인 지출 항목과 여유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배우기. 필수 생활비와 사치 소비를 구분한 이씨 62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는 이를 필수 생활비 주거비, 식료품비, 공과금로만 사용하고 사치 소비는 은퇴 전에 모은 저축금에서 충당합니다. 배당금이 줄어들어도 필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필수 비용으로만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주 선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는 선택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주 선택 팁. 역사적으로 꾸준한 배당 지급 기록이 있는 기업, 예를 들어 10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증가시킨 기업이 안전합니다. 경제 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기업처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지역 분산 투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특정 지역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위험을 분산하세요. 사례로 배우기. 최 씨의 성공적인 배당주 선택. 최 씨 65세는 고위험 배당주 대신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과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배당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은퇴 후 10년 동안 꾸준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재정 계획.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의 재정적 요청,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 방안. 비상 자금 6개월 이상 마련. 생활비의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현금이나 저위험 상품에 따로 보관하세요. 보험 상품 활용.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적절한 보험 상품을 준비하세요. 긴급 상황에 사용할 대체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유동적인 시간으로 소규모 재택 근무나 투자 대안을 만들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5.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획 세우기. 물가 상승은 은퇴 후의 큰 적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만 배당금은 고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안. 소비를 미리 줄이는 연습. 은퇴 전에 소비를 줄이고 절약 습관을 들여 은퇴 후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추가 소득 창출 방안 마련. 파트타임 재취업, 취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세요.
배당금은 도구일 뿐 모든 해답은 아니다. 배당금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다양한 위험과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통해 균형 잡힌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배당금을 활용하되 그 외에 어떤 대안을 추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실행해 나간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